그 어제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제는 어떤 경황의 현상, 상황들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하루가 지나면서 조금 정신이 돌아오더라.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근원적인 의문점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어제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정말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로 어떤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어떤 경우의 수로 생각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정말 향후 한국 정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거의 일을 못하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오는 정보와 정황들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독 범행이라는 그 일반적인 뉴스라든지 생각에 동의할 수 없겠더라. 어젯밤에 서너 시까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일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범행일까? 그러니까 저도 그 관련된 피의자 관련된 소식들이 이제 조각조각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각조각 나오는 것들을 계속 이제 모아서 곱씹어 보면서 어떤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한 개인이 혼자서 저렇게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든 걸 어떤 주변 정황들을 관리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건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공인이고 스케줄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스케줄이 일주일 전에 미리 공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아침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는 일정인데 그 일정을 따라다니는 그 비용하며 그 열정하며 그 체계적인 그런 것들이 과연 혼자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어저께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온라인상에 돌았어요. 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요. 근데 지금 오늘 방송 전까지 나오는 뉴스는 쉽게 표현해서 저 김진성이란 저자 어제 잡혀가는 장면 중에 그래도 얼굴이 제대로 노출된 사람이고 아산에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나온 것이 뭐냐면 저 김진성이는 2001년에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명예퇴직했다. 전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충남 아산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다도 나왔고요. 그리고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2013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으로 가입 탈퇴 재가입을 반복했다도 나오고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했다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거 있거든요. 이해 득실이랄까 계산을 한번 시켜봐야 돼. 예. 이재명 대표가 사라진다면 저쪽의 이득은 뭘까? 머릿속에 첫 보도가 너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언론들은 이 사건을 축소시키고 싶었던 측면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렇다고 아예 일상생활에 미친 사람도 아니잖아. 예. 나는 여기 가장 주목했던 것이 뭐냐면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거기다가 자유 땡땡땡 회원이라는 소리가 돌았어요. 그건 확인된 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사라지면 저쪽이 얻는 이득 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는 이 범죄가 동기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원한을 가졌던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살해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 저지르는 그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건데 안 그러면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떤 그 질병 때문에 일으키는 우발적인 범죄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그 개인과 그렇게 살인을 할 만큼의 원한을 짓는 관계가 있는 건가?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지만 그렇게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하나밖에 안 남는 거죠. 개인적 이익 때문이다. 그러면 그 개인적 이익이 자기 정치적 신념을 달성하는 건가? 안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오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왜 초반에 묵비권 행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자가 끌려가면서 나는 민주당원이다 그랬다잖아요. 예. 이거는 뭐냐면 민주당원이고 민주당 내부의 문제로 몰아가려고 하는 나름대로 그렇죠. 치밀한 계획이 있었고 근데 이 상황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뜻은요. 좀 오늘 나온 뉴스에 의하면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경찰이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거 밝힐 수 없다라고 공식 보도가 나왔어요. 예, 예.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누군가 사주를 했다면 보통 이런 구조는요. 하청이 하청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누가 시킨 게 아니라 하청이 하청을 내려가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 윗선이 안 드러나게 만드는 건데 나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반대의 경우는 있어요. 삶이 힘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다니는 경우는 있어. 연예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래. 싫어하는 사람을 자기가 예를 들면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빚내서 쫓아다니는 건 불가능해. 예, 그렇죠. 내가 목적이 있어야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근데 본인한테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뭘 느끼냐면은 대한민국 극우 세력들이 갖는 아주 못된 놀라운 구조 있잖아요. 자유 땡땡땡 같은 데서 극우 유튜버들 모아갖고 자문이용 같은 거 시키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얻는 이득은 이 사람들한테 금전적인 이익을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저번에 한번 보도 나왔었죠. 우리가 벌금 맞은 거 예, 대신 내달라 같은 소리 하잖아요. 예. 그 관계를 넘어갔고 만약에 어떤 생활고를 해결해 줄 정도의 뭔가가 갔다면 왜 지금 경찰은 범행 동기를 말하지 못하는가? 본 직접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말하자면 이게 수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돈을 받은 뭔가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건은 별것도 아니고 피가 많이 난 것도 아니고 경상이고 그리고 나이 먹은 노인네고라고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거는 모든 언론사가 짜고 있다는 건 아니야. 얘들은 심정적으로 이 사건이 커지면 안 되는 거라고 느끼고 본능적으로 막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하청에 의한 뭔가 오다가 있어 보이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수사를 하는 어떤 태도나 분위기도 그러니까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규모를 하려고 하는 의도, 그러니까 뭔가 작은 사건처럼 비춰지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그러니까 범행 동기는 밝힐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기서부터 뭔가 심각하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지금 이미 그 수사팀이 꾸려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겠지만 이 사람의 그 사건 그 시간 중심으로 1시간 전, 2시간 전, 10시간 전, 12시간 전, 24시간 전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그 시간대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구입을 했고 무엇을 먹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하고 접촉했는지를 계속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계속 역추적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왜 그 충남이라는 자기 그 생활 근거지에서 벗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까지 계속 추적해 나가고 그걸 그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범행 동기는 밝힐 수 없다고. 왜? 경찰이 정치적인 걸 뭐 걱정하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선균 씨 사건에서 많이 봤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다 밝히고 심지어 사생활 보도까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경찰을 믿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정섭 검사 처남에 대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핸드폰을 들고 가면 SD카드를 없애버리는 게 경찰이에요. 지금 경찰을 믿을 수가 있나요? 이 사람이 사생활고에 시달리는데 배방에서 아산시 배방읍이라는 곳에서 부산 그리고 다른 지역의 일정을 쫓아다니려면요. 거기에 드는 경비가 있습니다. 월세를 5달, 6달씩 못 냈으면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경비는 누가 됐습니까? 여기 범행에 이용된 칼 같은 경우에 이게 양날검이라고 해가지고 한쪽 날도 아니고 굉장히 특수한 칼인데 이 칼은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어떤 돈으로? 저는 이런 것들 경찰이 다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이 뭐 특수팀을 만들고 검찰은 5개 팀을 뭐 구성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피의자가 사용한 그 무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화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전문가의 솜씨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 시중에서 마트에서 구입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장식용으로 판매하는 검을 가공을 해서 날을 갈아서 그러니까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무엇보다 그 의심스러운 건 그 손잡이에 청테이프를 감아서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부동산업을 했다는 그 피의자가 평소에 뭐 미스테리 영화나 뭐 그런 소설 분야의 매니아여 가지고 엄청나게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 뭐 그 자택에서 여러 가지 흉기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해서 자기 스스로 준비했다는 면 모르겠는데 지금 정황상 그냥 그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하는 동네 아저씨란 말이에요. 그 동네 아저씨가 그 사람이 칼을 찌르는 그 순간에 생길 그 작은 실수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손잡이를 개조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를 누가 믿으라고 하는 정말 겁니까, 그 칼을 써본 사람이 이렇게 가이드를 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청테이프를 감아주지 않았으면 하루 종일 이 사람이 대부분의 시간을 PC 앞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네. 나는 이게 소위 말하면 똥파리라고 하는 세력에 대한 의심을 지금까지 갖고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몇 놈 튀어나와 가지고 나중에 윤석열 지지하게 되는 그 똥파리 세력 중에 상당수는 작업 세력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민주당 내분용으로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국민의힘 부류의 당원이었다가 민주당으로 위장 가입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 사람 말고도 꽤 있을 거라고 일단 보는 거고 보통 있잖아요. 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확신범이라고 하면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일제 때 그 친일파들 저격하고 나서 대한독립 망세에 외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을. 근데 왜 본인 스스로 지금 어디까지를 자백했는지 모르지만 묵비권 행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말할 수 없는 또는 경찰이 듣고도 묵비권인 것처럼 덮으려고 하는 정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내 확신을 갖고 이 사람을 저격했다 그러면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현장에서 외쳐야 돼요. 그게 그렇죠. 정상적인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초반에 묵비권이 행사됐다라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묵비권이 왜일까? 분명히 자기 스스로가 내 입장을 정리하는 상황이 있을 거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금액을 받고 내가 어떤 그 범행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막상 잡히고 보면 내 입장에 대한 현타가 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 내 입장을 정리하거나 또는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이 안 밝히는 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잡혀갈 때 민주당원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왜 경찰에 잡혀가고 나니까 갑자기 묵비권을 행사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이 정도의 테러를 기획하고 준비한 사람이라면 그걸 왜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미리 준비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상식을 뭐 밀어넣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테러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이 테러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지 나는 이 행동을 왜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걸 테러 현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메시지를 발신하거나 안 그러면 따로 준비를 해둡니다. 그래서 내가 체포됐을 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전에 준비해놓은 메시지도 없고 그러니까. 체포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체포된 이후에도 나오는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한 겁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큰 일을 벌리려면 야수님 말씀한 대로 내가 송영홍 심리에 의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누구 사주라고 아주 강한 의심이 들어요. 누가 사주했다. 분명히 배우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보도는 현장에 공범은 없었다예요. 당연히 없을 수 있지 그거야. 현장에 공범은 없었는데 왜 기억들 하시겠지만 모 목사가 극우 유튜버들 돈 대주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집회에 나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 사람은 뭔가 본인이 내 인생을 끝내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이 고사를 치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범행 이후에 나타난 이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예. 이런 측면이 있고요. 뭐 저기도 보시겠지만 그 칼을 갈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정 정도의 계조라는 게 있거든요. 더 확실한 범행을 위해서 칼을 더 잘 베개 갈았다라든지 약간 좀 모양을 바꿨다라든지 이 과정으로 보면 굉장히 계획적 살인인데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는 아닐 거라고 일단 보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어제 보면 이재명 대표 진짜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하늘이 도운 겁니다. 진짜 하늘이 도운 거. 그러니까 그 해부도를 보면은 이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해부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손상이 됐다는 경정맥 있잖아요. 경정맥이죠. 그러니까 경정맥하고 경동맥하고 같은 자리에 있어요. 이게 완전히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할 정도로 같은 자리를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정말 천우신조로 이 경정맥만 다친 건 진짜 이건 하늘이 도운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진짜 이거 상상도 하기 싫지만 진짜 1mm 경동맥을 진짜 1mm라도 다치기 시작했다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대한민국 사회가 엄청난 사건에 휩싸일 뻔했고 이미 엄청난 사건이긴 하지만 저쪽에서는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이고 이 사람의 성향은 이제 알겠죠. 뭐 보도들 보면은 원래 민주당 7색 8색 싫어했다가 이제 막상 이제 뭐 유튜버들이나 기자들 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성향은 이 사람 자체가 구구 성향인 건 맞아. 그 구구 성향인 사람을 움직인 누군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 같아요. 내가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거를 경찰이 많이 덮으려고 할 것 같고요. 이게 살인 미수라고 하면 딱 그런 느낌 아니 이번에 뭐 보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위험할 뻔했다 보도까지 나와요. 심지어 거기 그 이자가 그 평산마을 가는 울산역인가? 거기까지 답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월세도 못 내가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답사까지 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흉기를 구매하고 그걸 가공하고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느냐. 어제 굉장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송으로 낼 수는 없어요. 제가 확인되면 방송으로 낼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안타까운 상황들을 당하게 되면 실제로 저쪽이 얻는 이익이 커요. 총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이낙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 내려오라고 한다 그러지만 사실상 민주당 당원들 만장일치는 이재명 중심으로 총선 이기자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 자리를 이재명 대표가 진짜 또 열받는 게 이런 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내려오는 상황에서 총선 치르 우리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1월 달 초죠. 4월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아예 없다고 칩시다. 민주당 지지층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한쪽에서는 끌어내리려고 했고 어떤 인위적으로 한쪽에서는 아예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뭔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아마 총선 때 민주 세력들 정말 오와 뒤에서 싸우게 될 거예요. 나 그 생각하니까 진짜 소름이 돋는데 제가 아까 들었다는 이야기라는 게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뭐냐면 저 정도 세력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배우가 있을까? 그냥 미친놈 아닐까? 일반적인 똥파리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거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무엇보다도 지금 경찰에서 뭐 포렌식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SD카드 없어졌다는 이정섭 처남 사건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경찰이나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대에서 지금 수술 끝나고 사실은 브리핑 같은 것들이 나올 법한데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봐야 된다. 이거는 지켜보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좀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지금 국가 비상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사회 인프라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그 동선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거 영국 다음으로 CCTV가 많이 깔려 있는 나라인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울산역 KTX 울산역에서 사전 답사를 갔다고 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어디 있었는지 1시간 전, 10분 전 10시간 전, 24시간 전 계속 역추적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최근 한 달 내지 석 달 정도의 행적을 복원해내야죠.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생활해왔고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샀고 무엇을 먹었고 하는 걸 다 그대로 복원해내서 이 사람이 진짜 단독 범행인지를 경찰이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경찰을 우리가 믿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는 다음 섹션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산 배방면 네. 거기와 최은순이 관련이 있다. 뭐 저쪽에서 이런 그런 이야기. 이야기인데 저는 뭐 이건 확인된 게 아니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 막 하세요. 근데 시점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이 연결점을 찾다 보면 지금 사실 매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음 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와 머리 구조가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구나. 진짜 큰일 나겠구나 앞으로. 그럼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안전이 이걸로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저쪽 세력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단독 범행이 아니라 뭔가 사주를 받은 거라는 걸 단정짓는 전제가 깔리는 거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 이재명 대표를 불편해하거나 악마화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하잖아요. 기존의 사회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방송 기득권, 건설 기득권, 그리고 검찰을 둘러싼 그 카르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득권 세력들의 강고한 그런 그 악습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만 없어진다면 최소한 지금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겠죠. 그게 극우예요. 네. 사실 여러분 윤석열 총선 참패가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총선 참패는 이 세력들의 몰락이거든요. 사실상 몰락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저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이브했다. 이 상황은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이자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체가 석연치 않을 뿐더러 경찰의 태도 등도 좀 이상합니다. 그런 상황이 느껴지는 거고 압색 같은 걸 하는 것도 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지시하더라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게 정권에 불리할 것 같으면 덮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뭐 그 이야기 이따 뒤에 한번 해보시고. 자, 어쨌건 지금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순하게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한 행동이었다. 지금 납득이 안 가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정권이 걸려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제에 또 할 얘기 많은데. 김원태님, 이재명 대표님 테러자 정보 국힘 당원이었다가 민주당원 가입, 충남 60대 부동산 국힘 스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자유인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흑석돌님, 자꾸 저들도 사람이다 국민이다 생각해서 생긴 일 같아요. 세상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악인도 있을 수 있지만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 금수들입니다. 저는 이제 국힘 지지자 저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사라는 마음으로 대의하겠습니다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일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대를 대하는 게 어려운 거죠. 저 어젯밤에 일단 뭐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소름인데다가 제가 밤늦게까지 일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어떤 유해가 올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상적인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방송실에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그런 상상을 잠깐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 푸나님도 방검복을 입고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악플 다는 똥파리들을 보면서 비아냥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딱 악플 뭐 많이 얼마든지 달아라. 뭐 악플이 뭐 배 따고 들어오냐. 많이 달아라. 그렇게 비아냥댔는데 이렇게 진짜 피습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진보 진영에서 열심히 방송하는 푸나님 같은 분들은 진짜 위험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조심합시다. 일단 서로가